자,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보시면 원 위에 점 4개가 들어있고 이 원 위에 점 4개를 연결해서 내접 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BC의 길이는 10, CD의 길이는 2라고 한 상태고 문제가 준 거는 여기 있는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5분의 3이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 21번 정리하면 내접 사각형이 등장했을 때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서로 180도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각도 C를 우리가 A 플러스 C가 파이다 라고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C라고 하는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코사인 C 대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변환에 의해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될 테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5분의 3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앞으로 내접하는 사각형이 등장했을 때 서로 마주보는 각도의 코사인 값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서로 반대다 라고 바로 기억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BD의 길이를 X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2하고 10으로 나와 있으니 2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해주신 다음 마지막에 코사인 값 들어가시는 거 맞죠? 그렇죠? 계산해보시면 2의 제곱은 4, 10의 제곱은 100, 그 다음 2 곱하기 10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C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 뜻이지. 자, 따라서 계산해보시면 128이 나오시면서 x의 값은 루트를 씌워서 8루트이다라고 작성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2번. 자, 22번 문제도 과거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숫자를 조금 변형한 형태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가 서로 붙어있는 상태고 점을 공유하면서 그 벌어져 있는 각도 이쪽 예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세타가 예각이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DG 여기의 길이와 그 다음에 BE 요만큼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그 두 개를 곱해보고 싶다 이런 뜻인 거지. 자, 그럼 먼저 각도를 분석했을 때 여기가 90도에 여기도 90도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각도는 여기랑 더해서 180도일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각도를 파이 빼기 세타라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DG의 길이를 한번 X라고 잡고 그 다음 BE의 길이를 Y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배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여기 있는 X랑 Y를 구할 수 있을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6,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길이는 6과 6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 다음 여기 길이는 2하고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x랑 y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자,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지금 문제가 알려준 사인 세타, 자, 이 값이 3분의 2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코사인 값으로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어야 풀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게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인 제곱의 값은 제곱해보시면 9분의 8 하고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코사인을 제곱했을 때가 9분의 1 나오려면 코사인 값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세타의 범위가 지금처럼 예각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예각 1, 4분면에서는 코사인 값이 양수니까 3분의 1이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먼저 삼각형 CGD에서 x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자, DG를 제곱했을 때 우리가 이걸 x제곱이라고 쓰기로 했고 얘를 이웃한 두 변이 6과 2니까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2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제곱은 36 더하기 4, 그 다음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얘랑 얘랑 날려주면 2가 남겠지, 그지? 그래서 총 8이 될 거고.
자, 그래서 DG를 제곱한 게 32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x는 루트 32, 즉 4루트 2다라고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2의 길이를 제곱한 것을 우리가 y제곱이라 부르기로 했고, 이번에는 이웃한 두 변 똑같이 6과 2야.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대신 이번에 들어가 있는 각도가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지, 그치? 그럼 방금도 공부했다시피 이쪽은 코사인 세타랑 서로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쪽은 36 더하기 4. 한 다음 이 뒷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빼기 8, 여기는 더하기 8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48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y값은 루트 48, 4루트 3이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정답은 DG와 B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4루트 2랑 4루트 3을 곱하여 최종적인 정답은 16루트 6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2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변의 길이들이 좀 많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내 눈에 띄지 않는 AD라고 하는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AD의 길이를 한번 X라고 잡았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는 뭐가 보이면 좋겠냐면 이 왼쪽 삼각형에서 벌어져 있는 ADB라고 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오른쪽 삼각형 ADC에서 벌어져 있는 각도, 그지? 각도 ADC는 파이 빼기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ABD에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공식으로서 구해보실 수가 있겠죠. 코사인 세타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4니까 이제 분수 형태로 작성한 다음 4가 한 번 등장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웃한 5와 x가 두 번 등장해서 5의 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ACD에서 똑같이 이번에는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를 구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웃한 두 변이 x랑 3인 거고 바라보는 대변이 6인 거니까 이제 6을 한 번만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6의 제곱. 나머지 이웃한 x랑 3은 두 번 등장할 테니까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노란색과 보라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따라서 이 두 개는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합을 구한 것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합이 0이다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노란색부터 쓸게요. 그럼 10 곱하기 x. 자, 위에는 x 제곱에 25랑 16 뺄 거니까 분자에 9가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보라색은 6 곱하기 x에 그 다음 x 제곱에서 이번에는 9하고 36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27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그것의 값이 0이다. 그러니까 양변에 x를 곱해서 x 값을 지워주고 생각하면 남아있는 10과 6의 공배수는 30이니까 넘어갈 때 곱하기 30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는 3 x제곱 더하기 27이 될 거고, 이쪽은 30 곱해주게 되면 5배가 될 테니까 분자가 5x제곱 마이너스 135라고 써있을 거야. 자, 따라서 8 곱하기 x제곱은 27과 135를 빼주면 마이너스 108 넘어가니까 이쪽은 그냥 108 이렇게 써있겠지. 자, 따라서 x제곱의 값은 이제 108 나누기 8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108 나누기 8이 계산이 안 되죠. 8분의 108 분모분자 4로 나눠주시면 2분의 27 하고 써있겠지. 따라서 x를 제곱한 값이 2분의 27이니까 x 값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2분의 루트 27 3루트 3이라고 작성하고 유리화를 해주면 정답은 2분의 3루트 6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보세요.
세변의 길이가 루트 17과 5 그리고 4루트 2라고 작성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각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각도의 크기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24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삼각형의 자 사인 값부터 볼게. 우리 사인 x를 그려보면은 y는 사인 x 입장에서 자 x가 90도보다 작았을 때에는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이만큼의 전체 각도, 사인 값도 커지고 있겠지, 그치? 근데 x 값이 90도를 넘어가는 경우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사인 값도 작아지고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무슨 얘기냐? x가 예각이었을 때는 x와 사인 x가 서로 비례하는 거야. 즉 각도가 커질수록 사인 값도 커진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2분의 파이보다 큰데 파이보다 작은 상태로 둔각이었다라고 해버리면 x랑 사인 x는 서로 반비례 하시겠죠. 각도가 커질수록 사인 값은 작아진다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얘가 과연 예각일까 둔각일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그런데 루트 17 그 다음 5, 그 다음 4루트 2. 자,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이 친구는 루트 17이고요. 이 친구는 루트 25고요. 이 친구는 루트 32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만약에 가장 작은 변을 제곱하고 중간변을 제곱하고 더한 값이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거에 비교했을 때 만약에 서로 같은 값이면 우린 얘를 직각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가장 긴 변 쪽이 커지면 둔각이라고 부를 거고 이쪽이 커지면 예각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지. 해봤더니만 이 친구는 이쪽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삼각형 ABC가 예각이라면 당연 모든 각도가 다 90도보다 작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따라서 이 상태에서 루트 17과 5와 4루트 2가 있다고 치면은 각도가 작을수록 변의 길이도 작을 거야. 대변의 길이도. 각도가 클수록 대변의 길이도 클 거라고. 문제가 물어본 것은 각도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변의 길이 중 가장 짧은 루트 17의 대각인 이쪽을 구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루트 17의 대각을 세타라고 잡고 한번 코사인 법칙을 작성해 주시면은 코사인 세타는 세타의 대변이 루트 17이 한 번만 등장해서 이쪽에 루트 17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변이 여기에 제곱되어 더해지고 여기에 2랑 곱해져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4루트 2. 자, 제곱한 거 바로 써주시면은 이쪽은 25하고 32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계산합시다. 분자는요, 여기랑 서로 뺀 게 8이니까 8에다가 31을 더해서 40. 그 다음 밑에는 여기가 10이니까 40에 루트 2라고 쓰는 거잖아. 자, 따라서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야. 우리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세타는 45도입니다. 4분의 파이. 물론 더 넘어가서 225도도 있어. 4분의 5파이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4분의 5파이라면 예각이 아니겠지, 그지? 애초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자, 따라서 이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타를 4분의 파이, 즉 45도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삼각형 ABC에서 주어진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관계식을 봤더니 3 곱하기 C의 제곱은 3A제곱 더하기 3B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B라고 되어 있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할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의 식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의 식은 지금 여기 C가 혼자 있으니까 C를 기준으로 썼다고 생각하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웃한 두변 AB 그리고 끼어있는 코사인 C값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은 언제나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뭔가 정리로서 증명이 된 식이니까 얘하고 얘가 동시에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면 되겠죠.
그치? 아래 거는 언제나 항상 되는 거고 위에 거는 이 문제에서 된다고 주어진 거니까. 자, 따라서 아래 거를 한번 그대로 세배라고 생각을 해보면 3c제곱은 3a제곱 그 다음 3b제곱. 자, 세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6ab의 코사인 c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위아래를 비교해봤더니 3c제곱 똑같고 3a제곱 3b제곱 똑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이쪽 파트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2ab라는 값과 마이너스 6ab의 코사인 c라는 값이 현재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은 a랑 b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아닐 거거든. 그래서 0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나누기를 시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2는 마이너스 6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래서 코사인 c라는 값을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불러도 되겠구나 까지가 중간 결론인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토대로 우리가 사인 c도 구해볼 수 있고 당연히 탄젠트 c도 구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거든. 먼저 코사인 c 값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코사인 값이 음수이려면 c는 절대로 1사분면과 4사분면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c가 2사분면 내지는 3사분면인 건데 만약 c가 3사분면이면 파이를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삼각형의 각도가 될 수 없단 말이지. 따라서 무조건 2사분면이야. 그렇다면은 c라는 각도가 2사분면의 각도일 거면 사인 값은 부호가 애초에 플러스로 나올 거고 탄젠트 값은 부호가 애초에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뭐 얘랑 제곱하고 더한 값이 1이다를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좀 더 간편하게 얘를 삼각형으로서 그려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빗변과 밑변의 비가 3분의 1이다. 부호는 무시한 상태야. 이미 사분면을 파악해놨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예각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길이가 3분의 1일 수밖에 없으니까 높이는 2루트이다라고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주면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2루트이라고 쓰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과정이 좀 불편하시면 코사인 제곱의 c가 플러스의 9분의 1인 거를 파악해서 사인 제곱의 c가 9분의 8이다. 그래서 사인 c 값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3분의 2루트이다. 그런데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다. 라고 생각해주고 두 개를 나누기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26번으로 갈게요. 자, 이 그림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많이 들어있는 그림이니까 꼭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직선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대요. 자, 볼게. 이렇게 y는 x가 있고 그 다음 y는 3분의 1x가 똑같이 원점을 지나가게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벌어져 있는 이 조그마한 예각을 세타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이 값의 코사인 값이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은 이 각이 포함되어 있는 직각 삼각형을 하나만 그려주면 되거든. 근데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뭐 요점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느 한 점에서 딱 내렸다라고 봤을 때 결국 먼저 y는 3분의 1x랑 만나는 이 교점 입장에서는 밑변과 높이의 비가 3대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코사인 값만 구한다고 치면은 얘를 닮은 비에 따라서 얼마나 확대하고 줄이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한 점 잡아서 길이가 정수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높이를 1로 잡고 밑변을 3이라고 잡는 게 가장 탁월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랬더니만 여기에 좌표가 지금 3,1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선 자체가 x는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위에 있는 교점의 좌표는 3,3이라고 나오시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결국 여기가 3,3, 여기가 3,1이라 높이의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이만큼의 변의 길이가 3과 1에서 피타고라스를 작성해가지고 봤을 때 루트 10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루트 10과 2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여기 각도의 코사인이 궁금하다 이런 뜻이거든. 됐죠? 그러면 나머지 한 변 길이 여기도 필요해. 잘 보니까 여기가 0,0이야. 여기 3,3이고 따라서 뭐 1대 1대 루트 2를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고 요 길이가 3루트 2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코사인 세타는 역시나 세타가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 2가 제곱되어서 한 번 빼져 있는 거고 나머지 이웃한 두 변이 여기 두 번 등장해 있다. 자, 3루트 2를 제곱해 주시면 18, 루트 10을 제곱해 주시면 10, 아래는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3루트 2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자, 계산 끝까지 해볼게요. 밑에는 6 곱하기 루트 20 이어질 것 같고 자, 위에는 28에서 4를 빼니까 24야. 자, 그러면 6과 24를 지워주게 되면 남는 값은 루트 20분의 4인데 우리 루트 20이 2루트 5인 거 정도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루트 5분의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27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이번에는 각도 C가 2등분 되어서 이렇게 각도 BCB랑 각도 DCA가 서로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봅시다. 일단 그림부터 옮겨보시면 여기는 3, 그 다음 여기가 한 6 정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둔각 삼각형 그림이지 딱 봐도 여기 있는 각도가 이렇게 2등분이 되었다. 자, 2등분된 각도를 각각 세타라고 명칭을 불러주시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가 2였다 이런 뜻인 거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각의 2등분선 입장에서 아마 이런 그림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을 2등분해서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AB면 여기가 CD면 반드시 변의 길이가 A 대 B, 즉 왼쪽 대 오른쪽 변의 길이 B는 C 대 B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1 공통수학 2 평면좌표에서까지 공부를 하고 온 상태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3대 6으로 즉 1대 2니까 반드시 여기도 1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된다고. 그렇다면 얘가 1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길이를 x, 여기를 2x라고 잡아도 틀린 게 하나도 없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는 요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삼각형 입장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 값과 위쪽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 값이 당연히 같겠지. 그치? 그렇다면 주황색에서 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 아래 거 얘는 세타가 바라보는 변 x가 한 번만 등장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x제곱이라고 먼저 쓰시고 이웃한 두 변 3과 2지 그지? 그러니까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아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코사인 세타 여기서 한번 구해보시면 이번에는 세타가 바라보는 대변이 2x니까 이쪽에는 2x의 제곱이 한 번 빼져 있겠죠. 그렇죠? 그 외 나머지 2하고 6은 여기 두 번 등장해 있을 테니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두 값이 서로 같으려면은 계산해볼게. 2 곱하기 3 곱하기 2 주황색 먼저 자, 먼저 9 더하기 4니까 13이고 뒤에는 빼기 x제곱이고요. 그 다음 아래식 써주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6 위에는 36 더하기 4니까 40 마이너스 4x의 제곱이겠죠. 자, 따라서 이 두 값이 서로 같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 2, 3 지워서 6 지우고 여기 2도 지워주면은 분모 여기 2만 남아있겠지. 그 2를 갖다 곱합시다. 그래서 26 마이너스 2x 제곱은 40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다. 자, 넘겨주면 2x의 제곱은 14 따라서 x제곱이 7 그럼 x값은 뭐 루트 7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x가 루트 7이라면은 결국 여기 길이가 루트 7이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여기가 루트 7에 여기가 2루트 7이 될 테니까 전체적인 정답은 3루트 7로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8번 갈게요. 자,
자, 보다시피 이렇게 원 3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 3개가 외접하고 있을 때 이 세 원의 넓이가 각각 1대 3대 10이래. 자, 그러면 뭐 A라고 하는 원, B라고 하는 원, C라고 하는 원에서 이 녀석의 반지름을 각각 R1, R2, R3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넓이의 B가 1대 3대 10이니까 당연히 세 변의 길이 B는 자, 길이 B들을 제곱한 게 넓이 B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따라서 여기다가 전부 루트를 씌워주는 것이 길이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1대 루트 3대 루트 12는 2루트 3이지, 그지? 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랑 얘의 비율이 이렇게 잡힌 거니까 우리 처음부터 R1이라는 값을 K라고 작성해주면 R2는 루트 3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R3는 2루트 3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삼각형 BAC를 봤을 때 이렇게 먼저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제일 작은 반지름과 두 번째 반지름, 즉 R1, R2를 더한 거니까 이제 얘랑 더하겠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주면 K로 묶었을 때 루트 3 플러스 1의 K가 되시겠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BC는 R2 더하기 R3니까 얘네 두 개 더해주시면 3루트 3이라고 나오실 거고요. K까지. 마지막 여기는 R1과 R3를 더해서 1 플러스 2루트 3의 전체 K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코사인 B니까 여기의 각도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아까도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차피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 삼각형을 닮은 비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나 확대하고 줄이고 하는 간에 관계없이 각도는 변치 않는단 말이야.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을 K배만큼 축소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주면 그냥 여기 변의 길이가 그대로 K만큼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K가 없는 이 숫자인 상태에서 코사인 값을 구해도 전혀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주면 코사인 세타는요, 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B가 바라보는 대변 여기, 세타가 아니고 코사인 B라고 적어줄게요. 그럼 B가 바라보는 대변이 얘니까 우리 마이너스에 2루트 3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한번 쓰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여기 두 변을 여기에다가 두 번 쓰시면 되겠죠. 루트 3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루트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3루트 3 자, 하나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요 일단 요거 전개까지는 하기 싫고 그냥 2하고만 먼저 곱해볼게. 그러면 6루트 3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그 다음 분자는 자 요쪽은 계산해보시면 3 플러스 1이니까 4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요 가운데 거는 쉽죠. 여기는 그냥 27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빼기까지 붙여볼 거 생각할게. 여기 마이너스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2루트 3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13 더하기 4루트 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전부 계산해봅시다. 자, 4하고 27을 더한 31에서 13을 뺄 거니까 분자는 18. 그 다음 2루트 3과 4루트 3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있겠지. 자, 위아래 먼저 2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루트 3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이잖아. 유리야 바로 할게요.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을 위아래에 곱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분모는 여기까지 곱한 값이 2니까 다시 얘랑 만나서 6루트 3분의 자, 분자는 요거 천천히 전개 한 번만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 9루트 3에다가 루트 3이니까 10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유리와 루트 3과 루트 3 숫자를 착하게 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자, 분모는 18 분자는 얘랑 곱할 거니까 30 맞고요. 그 다음 12 루트 3 이렇게 나오시겠죠. 따라서 마지막은 6, 6을 한 번씩 다 지워주게 되면
3분의 5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29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AB의 길이가 6, 그 다음에 AC가 4일 때 중간에 끼인 값을 60도라고 준 상태이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일단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마무리는 사인 법칙을 써야 외접원의 반지름인 R이 나올 거야.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 우리가 필요한 거 각도하고 대변이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6이랑 4가 있는 건 참 좋지만 각도가 여기랑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따라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각도가 60도니까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C 그것이 이 R이다 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BC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얘는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거니까 계산을 쳐서 R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인 거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BC의 길이를 X라고 잡고 X를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웃한 두 변과 끼인 값이 있으니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X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서 2 곱하기 1 곱하기 4 하고 코사인 60도까지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인 거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얘랑 지워주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X제곱이 36 더하기 16에서 여기 지워진 거니까 마이너스 24가 있겠죠, 그렇죠? 즉 28이었다. 아, 그래주면 결국 x라는 값은 루트 28, 2루트 7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것을 맨 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끝나겠지, 그치? 따라서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거 분의 2루트 7 계산해봤더니 얘가 루트 3분의 4루트 7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외접원의 지름 2R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인 R은 얘를 나누기 2만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거를 유기화해서 3분의 2 루트 21 하고 쓰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BC의 사인 값들의 비율이 등장했어. 우리 앞에 첫 영상에서 많이 공부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사인 값들의 비율이 등장해 있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그것의 대변 길이 ABC의 비율이라고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주면 결국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뭐 그냥 여기를 ABC라고 편의상 그리면 결국 얘가 바라보는 대변이 A 그게 루트 3대 그 다음 B가 바라보는 대변 2 그 다음 C가 바라보는 대변 루트 5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코사인 값은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로 K배만큼 축소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루트 K가 K가 없는 상태로 계산해도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코사인 C는요 바라보는 대변 루트 5가 한 번 등장해 있다. 나머지 두 개가 두 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마무리 해보니까 여기는 4루트 3분의 분자가 2가 되어서 위아래 2를 약분하시면 되겠죠. 즉 2루트 3분의 1이었다. 따라서 위아래 루트 3 곱해서 위아래를 마무리했더니 정답은 6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31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중에 이제 A랑 B가 나와 있는데 좀 B의 숫자가 살짝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A는 예각이래. 그 다음 C가 30도래. 그럼 당연히 B도 예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맞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B가 예각일까 중각일까를 좀 잘 생각하고 그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만약에 B가 90도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둔각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를 B라고 잡고 나머지 뭐 AC는 대강 그릴게요. 뭐 여기랑 여기 AC. 자 그러면 여기가 30도인 상태. 그 다음 A의 각도는 몰라요. 미안하지만 대신 A의 대변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B의 바라보는 대변도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알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볼 건데 그치? 일단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의 크기란 말이야. 크기. 그러면 얘가 몇 도인지를 알려면 현재 여기가 지금 둔각이잖아. 우리 중3 삼각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 B라고 하는 각도를 둔각을 만났을 때는 이 B를 살려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됐죠? 그게 아니면 둔각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둔각을 쪼개서 발을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위에 거의 그림에서는 여기가 30도인 건 알지만 여기 각도는 뭔지 모른단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생긴 이쁘장한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도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변의 길이도 모르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조그만한 각도를 30도로 아까 문제가 준 거잖아요. C를. 그리고 우리는 여기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초록색으로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에 의해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요 길이를 나누기 2해버린 길이, 요 길이가 2가 될 거고,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루트 3배를 곱해준 게 요 길이가 되겠죠. 그치? 그래주면 여기가 루트 6이구나. 근데 맨 처음에 이 전체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발을 내렸을 때 이 오른쪽이 루트 6이라면 여기가 루트 2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인 거지. 그래주면 요만큼도 루트 2인데 여기도 루트 2니까 그리고 여기 수직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45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60도 두 개를 더해서 정답은 105도. 둔각이라는 얘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B가 예각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A도 예각, B도 예각, C도 예각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C, 얘가 30도. 대강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가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B에서 발을 내렸어. 발을 내린 거니까 60도야. 그러면 역시나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야. 됐지? 그럼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6이야. 됐네? 그럼 여기도 루트 6이네? 그러면 여기가 왜 루트 6이죠? 얘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얘가 루트 6인데 여기도 루트 6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얘가 수직이니까 완전히 똑같은 논리로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각도 B가 105도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만 B를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는 여기가 105도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틀린 거죠. 됐죠? 그래서 각도 B가 예각일까 둔각일까를 조금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답은 105도라고 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32번 갑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4랑 5랑 6이라고 아예 픽스가 되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을 대강 그려서 4, 5, 6을 표시를 한 다음 왜 저번에 넓이 물어봤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각도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6의 대변이 6의 대각인 이쪽을 한번 알파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는 바라보는 대변 6이 한 번 등장해 있다. 나머지 4랑 5가 두 번 나와 있다. 이제는 좀
6이죠 이제. 자 그러면 아래는 얼마니? 이제 2, 4, 5를 곱한 거니까 40. 자 위에는 여기까지가 41이야. 그러면 36이랑 빼니까 5잖아. 아 8분의 1이구나.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 값이 8분의 1이니까 우리는 사인 알파 값을 뭐 얘랑 제곱하고 더한 게 1이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 값이 8분의 1 나오겠던 그림을 그려서 여기를 3루트 7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치? 루트 63이니까. 그래서 아무튼간 사인 알파는 8분의 3루트 7이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왜? 4랑 5랑 6은 예각이니까. 자 그런데 이 상태로 마지막 마무리는 사인 법칙을 쓸 거고, 우린 여기 사인 값을 알고 있다. 자 따라서 사인 A분의 사인 알파분의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 6을 구한 것이 이제 2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알파는 8분의 3루트 7, 그 다음 분자는 6. 자, 따라서 3루트 7분의 6, 8에 48이라고 구해져 있는, 즉 루트 7분의 16이라는 것이 외접원의 지름 이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아 그래서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인 r을 나누기 2를 쳐주면 루트 7분의 8이라고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넓이는 얘를 제곱하고 파이를 붙여주시면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 33번입니다. 자 각도 A가 60도고 AB와 AC의 길이 B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별 고민 없이 AB를 2대 3, 여기를 2x, AC를 3x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 7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일단 2x랑 3x를 풀기 이전에 이 BC의 길이를 확실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사인 법칙으로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C 라고 구하는 것이 외접원의 지름하고 똑같다. 뭐 내지는 BC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외접원의 지름과 사인 대각을 갖다 곱해준다. 뭐가 됐든 간에. 자 계산해보시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이라고 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2루트 7, 그 다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루트 21이구나.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쪽 길이가 루트 21이라고 나온 거니까 우리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루트 21과 2x, 3x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21을 제곱하시면 2x를 제곱한 거 더하기 3x를 제곱한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2x 곱하기 3x에 코사인 60도까지 써버리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21, 얘는 4x의 제곱, 얘는 9x의 제곱. 자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랑 삭제시키면 되겠죠? 남는 건 마이너스 6x의 제곱. 자 따라서 21이라고 하는 것이 7x의 제곱이랑 같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x값은 루트 3이었다가 되는 거지. 자 x가 루트 3이니까 AB의 길이인 2x는 2루트 3이라고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4번입니다. 그림이 좀 작고 흐릿하니까 다시 그려드릴게요. 일단 조건부터 보시면 AB랑 BD는 같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AD 길이의 3분의 2배라고 하네. 자 그러면 먼저 가조건부터 한번 정리를 잘 해보면 양변에 3을 곱해서 3AB 대 3BD는 서로 같은 값이야. 그런데 그게 2 곱하기 AD랑 같대. 그러면 얘를 처음부터 AB라는 것과 일단 BD는 서로 같은 상태인 건데, 그치? 얘네들을 우리가 내항과 외항으로 보셨을 때 BD와 AD의 비율 자체가 2대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BD랑 3이 곱해져 있다고 3대 2가 아니야? 내항 외항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2대 3일 거야. 자 그러면 BD랑 AD를 2대 3이라고 잡았으니까 제가 여기를 2x 그 다음에 AD를 3x라고 잡아도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BD를 2x라고 잡고 그
그 다음에 AD를 3X라고 잡았다. 그랬더니만 AB랑 BD랑 같은 거니까 여기도 2X가 됩니다. 이런 뜻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C를 봤더니 AC가 AD 길이의 2배라고 하네요. 그러면 AD 길이가 3X이기 때문에 우리 AC는 6X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여기에 사인 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렇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뜻이야. 일단 첫 번째, 우리 여기에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를 한번 일단 알파라고 불러보기로 하고,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알파를 한번 구하자. 자, 써보시면 몇 번 했네? x배열만큼 축소해서 숫자를 그냥 2, 2, 3이라고 보고 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대변 2의 제곱, 여기는 이윽한 두변 2의 제곱과 3의 제곱, 아래는 2 곱하기 이윽한 두변. 자, 얘랑 지워질 거니까 여기는 12분의 9 해서 정답은 4분의 3이 되는데, 자,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네. 그러면 우리 여기 각도가 파이 빼기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잖아, 그치? 자, 따라서 마지막에 삼각형 ADC를 봤을 때 현재 이런 거야. 자, 어떠냐면 여기가 3x고요, 여기가 6x예요. 그 다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가 c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 c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값과 사인 값의 비율은 걔네들의 대변의 길이 비인 3x와 6x의 비랑 같다는 거 알고 있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사인 c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이렇게 사인 값들의 비율은 걔네들의 대변이 3x와 6x의 비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3x 대 6x니까 이거를 그냥 제일 간단하게 보는 건 그냥 1대 2라고 보는 거잖아. 얘네들의 길이가, 얘네들의 비율이 그냥 1대 2랑 같은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를 구해서 얘를 나누기 2 해주면 사인 c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코사인의 알파가 4분의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토대로 사인의 알파를 구해보자.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 그치? 제곱하고 더한 게 1이면 되니까요. 그러면 사인 알파가 4루트 7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랑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마무리는 사인 c 대 4분의 루트 7, 너희들의 비율이 1대 2가 되려면 얘가 얼마겠느냐 이런 뜻인 거지. 따라서 얘를 나누기 2해서 정답은 8분의 루트 7 하고 쓰시면 되겠죠.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5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부터 보시면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또 비슷한 상황이야. 어떤 삼각형인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라 이런 얘기니까 먼저 사인에 a 플러스 b 라고 하는 거랑 2 곱하기 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b, 자, 이렇게 나와있대. 첫 번째, 우리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각도는 파이에서 c를 뺀 거랑 같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표현을 사인 파이 빼기 c라고 불러주고, 그래주면 얘는 그냥 사인 c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따라서 사인 c랑 이제 얘랑 같다 이런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각도에 대한 정보가 막 나왔을 때 전부 다 각을 변에 대한 길이 정도로 해석합시다 공부했단 말이지. 자, 따라서 한 번만 식을 다시 써주면 좌변은 사인 c고 우변은 2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이런 상태인데, 얘를 사인 c 대신에 2r분의 대변 길이 c 라고 쓰고, 여기는 2 곱하기 2r분의 대변 길이 a 라고 써주고,
야, 코사인 B가 문제지만 우리 알고 있어요. 코사인 B는 마이너스 B제곱에 한 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A랑 C가 여기에 두 번씩, 여기에 두 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 건데 먼저 양변에 이 R을 곱해서 얘를 삭제시키고, 두 번째 여기 2랑 여기 2를 지워주시고, 마지막 여기 A랑 여기 A도 지워주시면 남는 C를 여기 갖다 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주면 좌변은 C의 제곱인데 우변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얘까지 지워지면서 결국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정확히 풀면 사실은 A가 B랑 같을 수도 있지만 A가 마이너스 B랑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A, B, C는 전부 다 양수일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A랑 B랑 같다. 답은 1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라고 하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인 값은 2R분의 대변, 사인 값은 2R분의 대변, 코사인 값은 대변의 길이가 한 번 나와 있는 나머지 이웃한 두 변이 두 번 나와 있는 식으로 바꿔서 전부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해석한다. 36번입니다. A 곱하기 코사인 B 마이너스 B 곱하기 코사인 C 코사인 A를 하였더니, 자, 이것의 결론이 C랑 같다라고 써있어요. 마찬가지로 갑니다. A 그대로 두시고, 자, 코사인 B 대신에 이제 바로 쓸게요. 2AC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까지, 그 다음 B 곱하기 코사인 A, 코사인 A니까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써있을 거고, 자, 그것이 C랑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A 지워주고 B 지워주고, 봤더니 분모가 여기도 EC고 여기도 EC잖아. 넘어갈 때 양변에 똑같이 EC를 곱했다고 생각합시다. EC. 그 EC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EC가 곱해진 거니까 분자에 있는 것만 이렇게 떨렁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리고 우변은 EC랑 C를 곱한 거니까 이제 EC제곱이라고 써있겠지, 그치? 자, 천천히 볼게. 일단은 여기 있는 C제곱이랑 여기 있는 C제곱이 지워져요. 그 다음 A제곱은 개수가 이제 2가 되실 거고, B제곱도 개수가 2가 되시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있겠네요. 마이너스 2B제곱. 그리고 우변은 2C제곱. 아, 그래서 2를 날려주고 B제곱이 넘어갔더니 결국에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각도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37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번에는 탄젠트네요. 그죠? 탄젠트지만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천천히 보시면 얘가 탄젠트 A가 분모에 있고 여기 A제곱, 그 다음 분 여기 오른쪽 우변은 탄젠트 C, 그 다음 여기 C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천천히 바꿀게. 우리 분수 싫어하니까 탄젠트를 여기 갖다 곱해주고 곱해줍시다. 자, 그래서 A제곱 곱하기 탄젠트 C는 그 다음 C제곱 곱하기 탄젠트 A. 그치? 그러면 탄젠트는 우리의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알고 있잖아. 자, 따라서 A제곱 곱하기 코사인 C분의 사인 C, 그 다음 여기는 C제곱 곱하기 코사인 A분의 사인 A. 그럼 마찬가지 분수 또 싫어? 코사인 값 여기 갖다 곱해주고 코사인 값 여기 갖다 곱해줄게.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을까? 결과적으로 A제곱 곱하기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C는 C제곱 곱하기 코사인 C거든요. 코사인 C 그 다음 사인 A 이렇게 써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천천히 풀면 돼. 첫 번째 변에 대한 정보 냅두세요. 두 번째 각에 대한 정보 변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코사인 값이니까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자, 곱하기니까 줄 맞췄을게요. 여기다가 A제곱이라고. 자, 그 다음에 사인 C도 쓸 수 있어. 사인 C는 뭐야? 2R분의 C지. 자, 이렇게 쓴 거랑 같대요. 똑같이. 여기 C제곱. 그 다음 코사인 C는 마찬가지. 2AB분의 B제곱 A제곱 더하기 힘들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그 다음 마지막 사인 A 값은 2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어차피 똑같이 있는 거 다 무시할 수 있거든. 그러면 먼저 2R 무시해주고 그 다음 여기 2도 무시할 거고 양변에 그 다음 똑같이 있는 B도 무시할게요. 됐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있는 CC 지워지겠네 그지? 여기 있는 AA 지워지겠네 그지? 남아있는 게 결국에는 A제곱 곱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여기는 C제곱 곱하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한 번만 정리합시다.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A 4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C 4제곱. 이걸 풀어야 돼 결국에는. 자, 봤더니 다행히도 지워지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지워지겠죠. 그리고 더 없어요. 지워지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갖고 써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것들을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B제곱의 C제곱 마이너스 C의 4제곱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넘어와서 플러스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항이 4개짜리인 걸 인수분해하는 문제로 바뀐 건데 이것도 그냥 중구난방 막 하지 말고 우리 고1 때 배웠어. 이게 문자가 여러 개 있는데 차수도 좀 높은 경우에 인수분해를 시도할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 차순 쓰는 거야. 보니까 B는 2차까지밖에 없네요. 그죠? A랑 C는 4차까지 있는데 그래서 B제곱으로 묶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C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럼 여기는 이제 B가 없는 애들끼리 묶을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C 4제곱에 A 4제곱이겠지 그치? 그럼 다시 B제곱에 C제곱 빼기 A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C제곱 빼기 A제곱에 C제곱 더하기 A제곱 하고 그게 능력인 거잖아. 조금 이쁘게 못 썼는데 여기 갖다 마무리 해보시면 결국에는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C 마이너스 A, C 플러스 A라고 적어주고 마지막은 B제곱과 이제 이 친구가 빼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써있는 게 능력일 거야. 아, 그러면 얘가 0 되려면은 C랑 A랑 같은 거고 그치? 얘는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잖아. 양수끼리 더하면 0일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려면은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얘는 AC가 같은 이등변이 될 수도 있고 얘는 각도 B가 9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살펴보니까 AC가 똑같은 이등변 리을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도 B가 90도인 거 2번에 니은에 있네 그치? 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되게 좀 복잡하고 긴데 핵심은 뭐냐면 탄젠트를 만나든 사인을 만나든 코사인을 만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은 뭐다? 무조건 각도의 크기를 각도의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꾼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살짝 이제 고1 내신 문제 같은 인수분해가 좀 길게 들어간 거죠. 혹시라도 까먹었으면 복습하시고. 자, 다음 38번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O에서 출발해서 A, B라고 하는 로봇이 출발한대. 자, 근데 12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갈 거고 각각 초속 4, 초속 2로 간대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t초만큼 경과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OA, 즉 이 첫 번째 로봇이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의 길이는 4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OB의 길이는
초속 2니까 2t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래. 이렇게 120도를 이루면서 벌어져 있을 건데 여기가 4t고 여기가 2t다. 여긴 120도다.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5초가 지났을 때의 로봇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언제? t가 5일 때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면 t가 5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20이랑 같을 거고 요 길이는 10이랑 같겠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이 로봇 사이의 거리를 x라고만 잡아줄 수 있으면 식은 코사인 법칙으로 x제곱은 20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20 그 다음 코사인 120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코사인 120도 까먹었으면 복습하셔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래주면 여기는 400 여기는 100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삭제하시면 남는 건 플러스 200이 되시겠네요. 그죠? 즉 700이다. 자, 제곱한 값이 700이니까 x값은 10루트 7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치? 숫자가 조금 큽니다. 자, 39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5루트 3 그리고 20루트 3이 되어 있는 두 건물이 서로 있대.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C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이쪽 빌딩의 높이를 꼭대기를 바라보고 B를 꼭대기까지 바라봤더니 둘 다 60도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땅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땅바닥이 있는데 내가 여기 C라고 하는 지점에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거야. 정확히 이렇게 서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대. 바라봤더니 60도가 이루어져 있대요. 이런 식으로 60도, 60도. 근데 이 A라고 하는 빌딩의 높이는 15루트 3인데 B라고 하는 빌딩의 높이는 좀 더 높아서 뭐 20루트 3까지 갔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그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두 건물의 옥상 사이의 거리, 즉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x라고 쓰자. 이런 뜻인 거지. 어렵게 생겼지만 천천히 보시면 수직이에요. 빌딩이 높이가 이게 써있잖아. 높이가 뭐라고 써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직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래. 그럼 여기 30도가 되겠네. 그래서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은 15. 그거를 2배 하면 여기는 30 이렇게 써있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가 60도래 여기 30도래 마찬가지 1대 루트 3대 2니까 루트 3 나눠준 길이가 여기가 20 그 다음 요 길이는 40 이렇게 써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요 삼각형 입장에서 30이라는 길이 알고 있고 40도 알고 있고 중간에 끼인 각 60도인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x제곱은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40 그리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즉 900 더하기 1600 마이너스 요거 2분의 1이니까 지워주면은 남는 건 1200 해서 얘가 1300이다. 자, x를 제곱한 게 1300이니까 x의 값은 루트 씌워서 10 곱하기 루트 1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약간 팁 하나 드리면 여기가 지금 전부 10의 배수 숫자가 너무 크잖아. 이거를 우리가 10배만큼 축소했다고 생각해주면 3과 4와 네모라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상태로 네모를 구한 다음에 사실은 10배 찌롱하고 여기다가 다 10배, 10배, 10배 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과 4인 상태로 구했을 때가 루트 13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10배 했더니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숫자가 좀 큰 게 아니라 좀 편하게 나오시겠지, 그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항구 A를 출발한 배가 동쪽으로 10km만큼을 항해한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뭐 북동쪽으로 6km만큼 이렇게 세타만큼 방향을 틀어서 올라갔대.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10km가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각도를 세타만큼 이렇게 틀어서, 즉 여기가 세타인 거지, 그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더니만 여기는 14고 여기는 6이었다 이런 얘기잖아. 별거 없어. 결과적으로 얘가 세타인데 여기가 그럼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런데 세변의 길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겠죠, 그렇죠? 자, 해볼게. 여기에 코사인 값 구할 거니까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가 이제 한번 빼져 있으면 돼. 아까 배운 거 해볼까? 숫자가 좀 다 짝수야. 다 2의 배수니까 나누기 2 했다고 칠게. 나누기 2 했다고 치면은 여기는 실제 5, 여기는 실제 3, 여기는 실제 7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7의 제곱 빼져 있는 거고, 나머지 5의 제곱과 3의 제곱이 더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3.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30 되고요. 그 다음 분자는 25 더하기 9에서 49를 빼는 거지. 그랬더니만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1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코사인에 파이 빼기 세타를 하였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근데 우리 이미 알아.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 맞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값은 2분의 1이겠죠.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사인의 세타가 2분의 1이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세타는 3분의 파이밖에 없겠지, 그치? 왜? 4사분면으로 가면 네,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될 테니까 정답은 뭐 3분의 파이 뭐 내지는 60도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시고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